안녕하세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9 MFC를 이용한 예제중심 비주얼 C++ 따라하기 제52강 바이너리 파일을 읽어와 아스키 코드의 헥사 코드와 문자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51강에 이어서 오랜만에 동영상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51강과 내용은 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디자인을 좀 더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즉, 그림이라든지 텍스트 파일이라든지 엑셀, 아래 한글, 즉 컴퓨터의 모든 파일을 불러와서 이와 같이 일련 번호를 왼쪽에는 나타나고, 그리고 그 값을 16진수로 1바이트씩 30바이트를 한 줄에 출력을 하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아스키 코드 값에 있는 아스키 코드가 미국 표준 코드인데 그것을 문자로 출력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매 영문 키보드 상에 나타나는 영문 같은 경우는 아스키 코드나 유니코드나 값이 같습니다. 참고로. 자, 그러면 코드를 어떻게 작성했나 한번 직접 작성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51강에 이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51강을 보셔도 되고, 자, 스마트폰 이용자와 왕초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19 프로젝트 생성 시에 파일명을 50이 아니라 이제 51에 덮어 써서 그랬는데 52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mfc 언더바 테스트 52 언더바 파일 냈습니다. 마법사에서 MFC 앱을 선택하고 어플리케이션 종류에서는 대화상자 기반 다이얼로그를 대화상자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스타일은 적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자석 기능, 도킹룸도 해주시면 좋겠고, 고급 기능에서 액티브 X 컨트롤을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액티브 X 컨트롤은 그 DLL 파일을 생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 윈도우즈의 컴퓨터 PC 내에 윈도우즈 시스템 폴더에 보면 DLL 파일이 있죠. 다이나믹 링크 라이브러리, 즉 동적 라이브러리 파일을 얘기하는데, 특별할 때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에 생성된 클래스는 DLG, 다이얼로그, 즉 대화 상자를 하나 더 만들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솔루션 탐색기에 보면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해서 좀 확대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며칠 쉬었다가 오랜만에 원래 50강까지 예정하였는데 조금 더 보완해서 할 계획입니다. 옵션에서 다이얼로그를 하면 이와 같이 dialog.cpp가 하나 더 붙습니다. 새로 생성된 대화 상자인데 하나의 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폴트의 창에 또 하나의 창이 이와 같이 또 하나의 창을 생성하겠다. 그게 이제 다이얼로그입니다. 이 다이얼로그 하나, 이게 창 하나 더 생성하는 것, 이런 것들. 헤더 파일에도 보면 기본값에 여기 하나 더 들어왔죠. 즉 오늘 작업할 내용은 여기와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디자인합니다. 디자인하는 방법 리소스 뷰에 가서 해도 됩니다. 이와 같이 리소스에 보면 다이얼로그가 대화 상자입니다. IDD 언더바 about는 기본적으로 생성된 다이얼로그. 이거는 여기서 하셔도 되는데 그때 여기서 하실 필요가 없고, 새로 생성된 다이얼로그 따닥 누르면 이 화면이 뜹니다. 자, 이거는 전 시간에도 했는데, 전 시간에는 C 드라이브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불러와서 연습으로 해봤고,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작성을 해서 실전에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먼저 코드를 무엇을 할 건가를 실행해보고 하겠습니다. 즉 이와 같은 바이너리 파일, 즉 이진수로 되어 있는 모든 파일, 컴퓨터 속에 들어있는 EX라든지 JPG라든지 아래 한글, 텍스트, 엑셀, 그림 파일, MP4 등, 아무튼 컴퓨터로 만든 모든 파일이 이진수, 즉 0과 1의 숫자로 저장이 되는데 그 파일을 불러와서 파일을 16진수, 즉 16진수 헥사 코드죠. 헥사 16진수로 할 때는 0x가 되겠습니다. 0 붙이면 되겠습니다. 0x가 16진수입니다.
아스키 코드 문자로 출력하기. 아스키 코드는 미국 표준 코드인데 매 아스키인데 유니코드도 같습니다. 키보드상에 나타난 것들은 아주 특수한 문자 외에는 알파벳 같은 경우와 숫자는 아스키 코드나 유니코드나 모두 같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게임이라고 할 때 실전에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게 됐습니다.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간단한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ABCDEFG를 한번 열어봐서 어떻게 되나. 자, 이와 같이 ABCDE를 텍스트 파일을 가져왔더니 A는 61이 되겠고,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 A가 맞죠? A, B, C, D 쭉 해서 보면 순서대로 간 것을 볼 수가 있고, 나머지는 이것은 처리 공백 문자인데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좀 복잡한 것을 불러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활용한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커미아 명거 블로그에도 이 EX 파일을 릴리즈 파일, 즉 디버그가 아니라 배포용 파일인 릴리즈 파일도 네이버의 커미아 명거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실전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헬로 1, 2, 3, 4, 5를 한번 특수문자하고 입력해서 어떻게 출력이 되나 보겠습니다. 열기. 헬로의 H는 이와 같이 68이 되겠고, 쭉 해서 특수문자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왼쪽에 있는 것은 16진수로 나타나는 거, 오른쪽에는 아스키 코드 문자로 출력이 되고, %u 어떤 방법은 0x로 하면 16진수로 나타내고, 형별한 문자에서 C로 하면 문자로 출력되고, 그 다음에 %d나 U로 하면 얘가 이제 unsigned라고 해서 부호 없는 정수라고 그래서 이 값을 10진법으로 나타내려면 %u면 되겠습니다. 즉 이번 시간의 핵심 포인트는 0x, %c 문자로 나타낼 땐 %c, 이것을 10진법으로 나타낼 때는 %u 세 가지 형변한 문자 가지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디자인합니다. 네, 오랜만에 좀 했더니 좀 그러네요. 제일 먼저 이 스태틱 텍스트를 갖고 옵니다. 가져옵니다. 이게 뭐냐면 도구상자 스태틱 텍스트, 즉 글자 막대 뭐 그런 뜻입니다. 이걸 가져와서 몇 개를 가져와야 되냐면 글씨 쓰는 부분, 여기 뭐 4개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하나만 갖고 와서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 앤 드롭 이런 식으로 해서 옮겨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다 치고, 그리고 파일 열기는 이렇게 보면 버튼입니다. 버튼은 몇 개냐면 밑에도 있는데 종류하고 2개입니다. 마법사에 의해서는 종류는 기본적으로 들어오니까 하나만 버튼을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도구상자 버튼 이렇게 해서 가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리스트 박스인데 이것을 에디트 컨트롤로 하게 되면, 즉 에디트 컨트롤로 하면 장점은 있는데 이렇게 이걸로 해도 되는데, 이걸로 하다 보니까 제가 해보니까 292줄 밖에 처리를 못하고 출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292줄을 출력을 하고 다시 뭐 출력을 하고 다시 출력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코드가 복잡해지고 그래서 번거롭고, 그래서 에디트 컨트롤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기능 등은 좋은데 문제가 생겨서 리스트 박스로 했습니다. 리스트 컨트롤은 무제한으로다가 mp4까지 해보니까 동영상을 무제한으로 뭐 수십만 줄도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도구상자 리스트 박스를 2개를 가집니다. 컨트롤 2개 가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저장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캡션 왕초보를 위해서 캡션 찍고, 오른쪽에 보면 속성
속성이 나오는데 속성 상자가 나오는데 캡션에 보면 파일을 적당하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열기도 버튼인데 버튼 아이디를 왕초보를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버튼의 아이디는 여러분들이 이미들을 해주시는 저는 idc _select _button 캡션은 파일 열기로 했습니다. 두 가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진수 요 텍스트는 뭐 16진수 스태틱은 그대로 뒀습니다. 그냥. 그 다음에 ASCII 코드 이 문자도 지난 시간에 하고 문자가 약간 달라서 정확히 제가 살펴보니까 원래 그 지난 시간에 잘못 설명한 부분도 있을 텐데 원래 우리가 그 어떤 텍스트라든지 숫자라든지 데이터 아래 한글 등은 컴퓨터가 알 수 있는 언어가 0과 1의 숫자라고 그랬죠. 즉 0과 1의 숫자, 즉 그것을 바이너리라고 합니다. 바이너리, 즉 0과 1의 숫자로 저장이 되는데 그것을 불러와서 mp4라든지 jpg 등을 불러와서 헥사가 16진수죠. 16진수로도 불러와 보고 그리고 헬로 했을 때의 그 값이 실제 ASCII 코드, 즉 미국 표준 코드 또는 유니코드인데 유니코드 문자를 어떻게 작성되었나, 즉 게임할 때 속에 비번이 걸려 있으면 뭐 접속하지 않고 exe 파일을 실행했을 때 뭐 물어온다, 암호를 물어온다 그러면 그 암호를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불러오면. 그래서 이번 시간에 작성하게 된 것은 실전에 활용하시라고 이렇게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저 밑에 있는 종류는 뭐 id ok이고 종료를 해주시면 되겠고, 왼쪽에 있는 리스트 박스의 그 id는 idc 스마트폰 이용자를 확대하겠습니다. idc _list 1으로 했습니다. 그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리스트 박스를 16진수나 ASCII 코드로 불러왔을 때 한 줄씩 지우려면 이게 이제 뭔 얘기냐면 id는 idc list 1으로 했고 오른쪽에 list 2로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select extended라고 확장 선택할 때 그 extended로 다 하셔야 됩니다. sort는 뭐 true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1을 붙이면 무시하는 명령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 쭉 해서 파일을 불러왔을 때 팝업 메뉴, 즉 컨텍스트 메뉴로 마우스 포인터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런 것들을 팝업 메뉴, 어려운 말로 컨텍스트 메뉴라고 하는데 뭐 글자 상자죠. 뭐 컨텍스트가 이러한 메뉴인데, 이러한 메뉴 처리할 때 이렇게 보시면 셀렉트에서 싱글로 하면 하나밖에 선택이 안 됩니다. 멀티로 하시든지 아니면 저처럼 확장 익스텐디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됐나 확인해 보시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id는 list, extended 뭐 이런 것들은 적당히 멋있게 하시려면 이런 것들을 보더 같은 경우를 멋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 디자인 이 정도로 해주시고 그러면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본문으로 가기 전에 여기에 어떤 그 데이터, 즉 결과물을 출력하려면 무조건 변수를 추가해야 됩니다. 변수. 이 객체를 리스트박스 1을 대변해주는 객체 변수 찍고 오른쪽 버튼 변수 추가.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해서 확대하겠습니다. 컨트롤은 리스트박스 맞죠? 범주는 컨트롤 그대로 두고 요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m_list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도 변수 추가해서 m_list2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값을 넣을 때는 이제 저기 이렇게 보시면 범주가 컨트롤 값밖에 없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넣을 때, 예를 들어 숫자를 넣을 때는 값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숫자나 문자 넣을 때는 그냥 객체 자체를 컨트롤할 때는 컨트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변수를 추가하면 헤더 파일에 가보면 dialog 헤더 파일에 가 보시면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요것이 public 전역 변수로 요게 오셨을 겁니다. 왔을 겁니다. 리스트박스 클래스의 m_list1이라는 변수, 즉 이게 뭔 얘기냐 하면 멤버 변수,
이 객체를 대변해주는 변수다. 그래서 객체, 예를 들어서 객체가 많으면 이런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제가 로또 복권 45개를 선택, 비선택이 45개씩 있는데 그거 할 때 많으면 헤더 파일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식으로 직접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얼마, 이 C 언어가 좋은 점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45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치셔도 됩니다. 자, 이것만 들어오면 되고, 그 AFX 언더바 버튼 OK 컨솔 뭐 이런 것들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들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이얼로그 헤더 파일이죠. 이 클래스에 생성된 것을 볼 수 있다. 클래스라는 거는 구조체를 묶어놓은 덩어리를 클래스라고 하고, 퍼블릭은 전역 변수, 모두 사용, 이 컴퓨터 속의 그 파일들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 것을 퍼블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이 클래스로 선언된 것은 이와 같이 성질이 다른 것들도, 즉 이질적인 구조체도 할 수 있고 함수도 넣을 수 있다. AFX라는 거는 참고로다가 그 마이크로소프트 개발하는 팀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게 팀 AFX.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메시지 출력할 때 자동으로 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본문은 dialog.cpp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단순합니다. 이것이. 자, 그러면 어디에서 작성을 하는가 보면 되겠죠. 다른 코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to data exchange. 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것들이 이 객체에서, 이런 객체가 100개가 있다. 그러면 하나하나의 변수를 추가하기가 귀찮고 힘들잖아요. 힘들겠죠? 100개나 로또 복권 45개를 하나하나 찍으면. 그럴 때 방금처럼 여기에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한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 DDX라는 게 뭐냐면 to data exchange입니다. 즉 이렇게 보시면 아이디하고 멤버 변수, 즉 객체의 아이디하고 멤버 변수를 연결시킬, 즉 컨트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로또 복권 할 때 이게 45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이런 식으로다가 해서 이걸 뭐 3 이런 식으로 이게 3이죠. 3, 4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빠릅니다. 네, 변수 선언하실 때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게 있다 정도. 아무튼 어쨌거나 다시 설명드리면 이러한 객체 변수를 추가하기 나는 귀찮다. 그럼 아이디만 알아놓았다가 헤더 파일에 클래스에 이런 식으로 써주고 여기에 to data exchange에다가 이 포인터로 다 선언되어 있죠. 이렇게 얘를 콤마로 구분해서 아이디하고 변수로 써주면 된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지 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기 쭉 이제 버튼은 여기 있구나, 캔슬도 여기 있구나, 뭐 이런 없으면 이제 하시면 되겠고, 함수가 여기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 맵이 지도죠. 맵. 아무튼 윈도우즈는 메시지 기반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맵에 우리 어디 설 거냐? 이니셜라이즈 초기화 함수입니다. 핸들러 초기화 함수 운전대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인데 얘는 뭐 기본 값으로 건드실 필요가 없고 쭉 내려보시면 거기서 하실 필요가 없네요. 지난 시간에 제가 파일을 할 때 거기서 했는데 그때 거기서 할 필요가 없고, 지금 어디서 할 거냐면 이렇게 보시면 이 다이얼로그 대화상자 화면에 가면 이 파일을 열어서 어떻게 처리할, 여기 리스트 1, 리스트 2에 나타낼 것이니까 그것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방법, 얘를 버튼에 아이디를 넣었으니까 얘를 따닥 누르면 이 함수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즉 작게 이렇게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해서
제가 보충 여기 설명을 넣어놔서 한 번에 캡처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뭐 여기서부터 몇 줄 안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것 같아도 여러 가지 같은 것을 해서 그랬지 원래는 10줄도 안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작성했나 보겠습니다. 왕초보를 위해서 한번 이것도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도 오랜만이라요. 보이드는 무치형 되돌림 값이 없는 거. 다이얼로그 소속되어 있는 클래스 on 버튼 클릭 셀렉트 버튼 함수는 이 땡땡 두 개는 스코프 문제 영역이란 뜻입니다. 너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 그러면 mfc 테스트 51 파일 다이얼로그 클래스에 소속되어 있는 함수다. 다른 말로 핸들러다. 뭐 운전대다. 처리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 용어를 쓰느니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함수 이렇게. 그냥 땡땡만 돼 있으면 글로벌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 클래스가 없으면 함수가 여기 붙었다. 그럼 전체 다 사용할 수 있는 함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클래스에 어쨌거나 소속되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이것도 중요한 건데 사실은 에디트 박스를 할 때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것도 웬만한 책에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죠? 제가 에디트 박스를 해보니까 292줄밖에 출력을 못 하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그냥 써있으니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에디트 1에 예를 들어서 다음 주로 출력하려면 셋셀 한 다음에 0,-1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에디트 박스는 지운이명이 클리어든지 포맷 큰 따옴표 2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뭐 업데이트 데이터 파일스는 변수를 화면 출력, 그 다음에 true는 화면 컨트롤에 있는 것을 변수는 true로, 이건 데이터 있을 때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자, 이번 시간에 서두가 좀 길었네요. 화면 지우는 방법, 리스트 박스에 리셋 컨텐츠 외우십시오. 이게 리스트 1, 2죠.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변수명 써주고 점 리셋 컨텐츠 소괄을 소괄로 닫고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걸 안 해주면 계속 파일을 불러왔을 때 이어서 출력이 된다. 뭔 얘기냐면 디버그 했을 때 한번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리셋 컨텐츠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컴파일하고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뭔 얘기냐면 파일을 열고 뭐 간단한 거를 A를 불러오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또 2를 불러오겠습니다. 이와 같이 A는 61이 되고 아스키 코드 문자는 A가 되겠고 1은 31입니다. 16점 헥사로다가 숫자 1이죠. 즉 다음 줄에 출력이 된다. 다음 줄에 출력이 되게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즉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작업을 하고 계실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게임 같은 거 EX로 돼 있을 때 로그인 정보 비번이라든지 이걸 아마 영문 어떠한 자 특수문자 무엇으로 되어 있나 알아보려고 하시는 분이 작성하지 않을까. 즉 락을 풀기 위해서 한번 해보실 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그런 것들을 해보려고 지금 해보는 겁니다. 사실은. 자, 여기서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는데 파일 다이얼로그 클래스 한 칸 띄우고 다이얼로그 DLG1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대화상자 창을 하나를 불러오는 명령이 구조체가 다이얼로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true로 하시고 세미콜론. 만약에 ID OK는 다이얼로그 점 두모달, 이게 뭔 얘기냐면 두모달이라는 거는 이게 파일 다이얼로그 하나를 즉 여기 하나 지워졌네요. 여기가 하나가 잘못해서 여기 여기서 스태틱 텍스트가 하나 지워진 것 같습니다. 멋있게 된 게 이게 다이얼로그 스태틱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서 가보면 변수를 안 해서 스태틱 1
스태틱 id 스태틱 1 하나가 지워져 버렸네요. 할 때 id 션더가 스태틱 1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좀 길게 하려고, 멋있게 하려면 보더를 좀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지워졌습니다. 다시 한번 컴파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워졌죠. 여기 파일 불러오는 걸, 파일이 길 수 있으니까 좀 길게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자꾸 지체가 되네요. 어쨌거나 그러한 창, 다시 설명드리면 이 왕초보는 이게 두모달이 뭔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파일 열기 했을 때에 이러한 창을 모달창이라고 합니다. 모달창, 어려운 말로 모달에는 모달과 모달리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 몇 강인가요? 오래전에 한 강의 내용 중에서 모달리스라는 창을 여러 개 띄워놓고 메인 화면도 제어를 할 수 있는데 포인터로 선언하면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창을 모달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모달이 떴을 때 어떻게 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set dialog 아이템 텍스트는 idc 언더바 static 1에, 즉 이것이 이거죠. 파일 불러오는 창, 거기에 dialog.get passname을 함수, 이게 명령어입니다. passname까지 파일 경로를 불러와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불러와서 파일 대문자 파일입니다. 파일을 불러오는 명령 포인터 p 파일로 한 다음에 초기값 널로 해주고, 만약에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는데 윈도우즈 파일 오픈 스트림 같아요. 이게 스트림 유니코드 형식의 파일을 열 때 사용하는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우십시오. C에서는 파일을 불러오는 명령, fopen, freeopen, 스트림, 파일 스트림, fstream, 이 세 가지를 배웠는데, 윈도우즈에서 유니코드 형식을 할 때 언더바, 이게 또 언더바가 하나가 아니고 이게 아마 두 개일 겁니다. 두 개. 네, 하나네요. 언더바 한 다음에 이게 표준 파일 유니코드 형식 파일 열 때 사용하는 표준 명령어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써주면 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링의 뜻이겠죠? 이렇게 보시면 있습니다. 스트링이 아니라 스트림입니다. 스트림. 윈도우즈 파일 오픈 스트림. 그런 뜻이네요. 이렇게 도움말 화면이 나타나죠. 그래서 end p 파일 주소값을 가져오고 dialog.get passname을 가져오는데, 그것을 L은 유니코드 형식입니다. 유니코드 형식을 가져올 때 read 바이너리, 즉 이진 파일을 불러오는 명령이 b입니다. rb입니다. rb. r은 읽다, read. 저장할 때는 w로 하시면 되겠죠. 중괄호 열고, 그리고 c스트링으로다가 total str total 2, 이게 두 가지 리스트 박스, 첫 번째, 두 번째나 출력하려고. 그 다음에 unsigned 캐릭터 템포는 기본 값으로 30바이트, 즉 한 줄에 30바이트 하려고 int, 좀 빨리 하겠습니다. int 인테저로다가 렌은 30이라고 하고 라인은 초기 값으로 1, 즉 0부터 하면은 0서부터 나오니까 안 좋죠. 그래서 1부터 초기 값을 내놓고, 파일 렌이 30일 때까지, 30이면 뭐를 해라. 렌은 f read 쭉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왕초보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해서 지금 하는 건데, 한번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왕초보는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F1키 누르면 MSDN으로 이동됩니다. 그래서 이제 MSDN으로 이동된 것을 제가 이 구조체죠. 이게 스트럭 구조체인데, 그것을 여기다 갖다 공부하시는 분들, 현재 동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갖고 왔습니다.
붙여놨습니다. fread. 스트림에서 데이터를 읽는 겁니다. 즉 파일 리드겠죠. 파일의 약자 fread, 파일 리드. 스트림이라는 거는 데이터 흐름을 스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size 언더바 t에서 fread 이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구주체로다가 여기 보시면 void 포인터로다가 버퍼 데이터 스트림 위치 이게 이제 이것이 되겠죠. 템프가 임시방 30바이트씩 사이즈 언더바 t 사이즈라는 변수명 구주체 변수명으로 이렇게 보면 항목 크기 바이트 수 1바이트씩 가져오겠다. 카운트는 얘가 되겠고 한 줄에 최대 읽힐 수 30바이트를 하겠다. 그리고 구주체에 대한 포인터 p 파일을 이렇게 정의 안 해놨으면 이렇게 직접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다 정의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구주체로. 그러니까 요런 것이 있구나, 틀이 있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렌이 0보다 크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 한 글자라도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total 언더바 str 점 포맷 소가를 열고 L 유니코드 형식 %8D %08이라는 거는 1, 2, 3, 4 즉 8자 자리를 맞추겠다. 하나, 둘,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MP4 같은 경우는 1000만 개 정도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십진법으로 나타내려고 이렇게 한 거고 여기서 조금 띄우면 좋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표 요거 아니라 여기죠. 그럼 조금 다음에 출력되겠죠. 그리고 라인을 플러스 하시오. 즉 리스트 1이 되겠고 리스트 2도 같은 방법으로 해서 0, 0, 0, 7개 둘, 넷, 다섯, 여섯 그 다음 1, 뭐 2, 3 이렇게 출력되게 멋있게 하려고 즉 파일이 바이너리 파일 용량이 큰 것들도 무조건 가져와서 헥사코드와 그 어떠한 문자로 되어 있나 exe 파일로 되어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즉 게임할 때 ex로 되어 있죠. 특히 도스용 같은 경우는. 그런데 처음 로그인 정보에 암호를 넣으시오 할 때 이제 그 암호가 맞으면 게임이 실행되잖아요. 그때 아스키 코드나 유니코드로다가 입력이 만들었을 텐데 그것을 한번 락을 한번 풀어보기 위해서 연습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상용으로 판매되는 거는 그와 같이 단순하게는 하지 않았을 거고 암호화 기법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X는 숫자 A를 암호가 A 1, 2, 3, 4다. 예를 들어서 로그인할 때 아이디하고 암호가 있죠. 그러면 얘를 캐서법에 의한 어떤 암호화 기법이 있는데 암호를 암호화시켜서 정하는 방법은 x는 y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0승 빼기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루트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본이 없으면 이걸 풀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은 ex 파일 즉 바이너리 파일로다가 이루어져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암호화 기법으로 하면 어떤 코드로 작성 뭐 C나 비주얼 C나 파이썬이나 뭐 알지 못하는 언어도 뭐 수천 가지가 될 텐데 그걸로 작성하면 코드는 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그냥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연습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for int i는 0부터 세미콜론 i는 30보 작을 때까지 그러니까 30개가 되게 0부터니까 i 뿔뿔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까지 뭐를 해라 str.format %02x는 뭐냐 헥사데시멀 16진법이 x 10진수는 %t 영문 5는 8진법으로 하는 겁니다. 8진법 영문으로 할 때 %c는 뭐 아스키 코드의 문자 출력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리스트 2에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 리스트 1에는 헥사로다가 나타내고
두 글자씩 맞추려고. 리스트에는 문자로 출력하고 %C 캐릭터. 그 다음에 이것을 그냥 10진수로 할 때는 %U로 하면 됩니다. U가 유니코드가 아니라 unsigned입니다. unsigned 인테저입니다. 부호 없는 10진수. 이 뭔 얘기냐면 %C로 하니까 이제 뭔 얘기냐면 컴파일 시켜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왕초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hello 1, 2, 3, 4, 5를 불러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왼쪽에는 16진수로 나타나죠. 16진수라는 거는 0, 1, 2, 3, 4, 5, 6, 7, 8, 9 한 다음에 A, B, C, D, E, F 이렇게 나가는 게 15까지 나가는 게 16진수죠. 이거를 아스키 코드에 문자로 출력하면 글자 그대로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호가 1, 2, 3, 4, 5다. 그럼 금방 노출이 되죠. 게임이다. EXE로 되어 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아스키 코드도 키보드 상에 나타나는 숫자와 문자, 영문자는 똑같습니다. 아스키 코드나 유니코드나. 그러니까 1, 2, 3, 4, 5를 치면 암호를 풀 수가 있는 것이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을 문자가 아닌 나는 이거를 이제 10진수로 보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U로 하시면 됩니다. U가 유니코드가 아니라 unsigned 인테저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A, 1, 2, 3, 4, 헬로 월드를 불러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10진법으로 나타나면 H가 104 이렇게 쭉 나타나. 다시 하나 더 불러보겠습니다. 숫자 1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16진수로는 31이 되겠고 10진수로는 49입니다. 49 아스키 코드로다가. 그래서 시간 제한돼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C로 해서 어떠한 글자로 이루어졌나 하시려면 %C를 많이 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고, 화면을 이것을 리스트 1 연습을 해보실 분들은 리스트 1, 2, 3, 4, 5 해가지고 여러 개의 코드 또는 모달을 띄워서 대화 상자를 띄워서 버튼 클릭해서 더 만드셔도 되겠죠. 응용해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다음에 total 언더바 str은 플러스는 str 이어서 출력하시오. 문자 더해주시오. 플러스는 그런 것이죠. 증가로 닫고, 그런 다음에 리스트 박스 출력하는데 여기 가장 중요한 거는 원에 출력할 때 insert string입니다. -1은 true 값, 즉 여기에서 보시면 얘가 뭘로 되어 있는 애는 sort를, 이 sort가 true로 되어 있는데 true를 무시하는 명령이 -1입니다. 아주 이것도 중요해요. 웬만한 책에도 안 나오는데 안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된 것입니다. 이건 에디트 할 때 한 것이고. 자, 여기까지만 이제 그 다음에 파일을 열었으면 파일을 닫는 명령 f close 소괄호 열고 f 언더바 파일 해주면 됩니다. 다시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긴 엑셀 파일, CSV 파일을 불러가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오면 뭐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아스키 코드 문자는 다 정확히 보입니다. 근데 특수하게 들어가 있는 것들은 이와 같이 깨져서 나옵니다. 이거는 특별한 또 어떠한, 이게 엑셀이니까 엑셀 파일의 특수 문자, 한글 코드라든지 뭐 그러한 변환기로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하려면 복잡하니까 그냥 아스키 코드 상에서, 아스키 코드는 영어 알파벳하고 숫자, 기본적으로 키보드 상에 있는 것들은 유니코드랑 같으니까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깨진 것들은 다른 코드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해볼 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지우는 걸 해볼 텐데,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지우는 게 안 되네요. 그것을 지금 뭐가 잘못됐나? 이게 됐던 건데 한참 찾아야 되겠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가
셀렉트가 오른쪽에는 싱글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셀렉션을 익스텐디드나 그 멀티로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컴파일 시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죠. 네, 삭제할까요? 네, 둘 중에 하나만 해도 안 되네요. 요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셀렉션 익스텐드가 굉장히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상태 지난 시간에 했는데 이제 지금 방금 했던 컨텍스트 메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법, 이 함수 불러오는 방법, 프로젝트, 클래스 마법사 에서 보면 클래스 이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다이얼로그가 선택되어 있나 보고 이렇게 보시면 메시지, 이게 메시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보이시면 컨텍스트, on이 아니라 on은 생략하고 con 치시면 왕초보를 위해서 띄워보겠습니다. 지금 클래스 마법사를 띄워서 초보자가 가장 틀리는 것들이 이 클래스가 어디서 지금 내가 어디서 작업하고 있나가 가장 다이얼로그가 선택되어 있나 보셔야 되고, 명령, 메시지, 가상함수, 멤버 변수, 메서드가 있는데 메서드는 함수입니다. 함수 어려운 말, 이 왜 메서드라고 했나 모르겠네요. 원래 펑션인데 펑션이라고 하면 좋은데 함수라고 하든지, 가상함수가 있어서 메서드라고 한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함수를 작성할 때 이걸 합니다. 지금 어디서 작업했냐면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에 보면 이 컨텍스트 메뉴가 있습니다. 컨텍스트 메뉴가 뭐냐면 팝업 메뉴, 쉬운 말로. 그럼 이게 들어옵니다. 긴 처리기에. 그것을 확인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이게 보면 윈도우즈 핸들 클래스에 포인터로 이렇게 선언되어 있고, 그 마우스 포인터의 좌표 값입니다. 이게 이제 매개 변수가 이렇게 두 개로 선언되어 있죠. 그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것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전차시 할 때 좀 복잡했는데 아주 그냥 간단하게 제가 다시 정리했습니다. 여러 개 선택하는 방법. int n 카운트하는 방법. m list1에 다중 선택하는 게 getCell 카운트입니다. getCell 카운트. 셋셀이 아니라 외우십시오. 리스트에도 getCell 카운트를 해서 그것을 그 변수에 대입을 하고, 몇 개인가는 모르겠고, 마우스 포인트 우측 버튼을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카운트를 해서, 만약에 카운트가 제로가 보다 작으면 되돌려 가라. 0보다 작으면 엔카운트든지, 그리고 또는, 이게 또는이죠. 이게 뭐냐면 또는 5와 이게 보다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되돌려 가라는 거고, 0보다 크면 뭐래도 있다. 뭐래도 있으면 삭제할 게 메시지 박스를 띄워서 그것을 어레이 클래스 배열로 선언을 해서 int, 두 개의 배열로 선언을 해서 그 배열명이 어레이 리스트 박스 셀로 이렇게 두 개를 선언합니다. 어쨌거나.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셀에는 셀 사이즈를 카운트를 해서 여기다 대입을 하고, 두 번째는 카운트 두 번째에 대입을 해서 한 다음에 첫 번째 리스트1에 .getCell item n 카운트, 첫 번째 대입한 카운트를 array list box cell get data, 데이터라는 이게 함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데이터 함수 명령어니 그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져와서 이게 이제 음악 플레이 할 때 제가 했습니다. 앞에서부터 지어도 되는데 거꾸로 했습니다. 뒤에서부터 지어야 데이터가 틀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음악 플레이 연주할 때 제가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데이터가 이제 선택이 데이터가 있는데 뒤에서부터 지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밑에서부터. 그게 그거죠. 맨 끝에서부터 마이너스 1, 0부터 클 때까지 마이너스 하시오. 뭐 관계없습니다. 사실은 지울 때는 딜리트 스트링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폰엠 후문으로다가
네, 이게 끝입니다. 제가 그 왕초보를 위해서 너무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실용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컴파일하고 마치겠습니다. 파일 열기. 그래서 가장 쉬운 거 먼저 헬로우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왼쪽에는 16진수로 오른쪽에는 아스키 코드 문자표로 출력한다. 헬로우 월드 그대로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그림도 불러올 수 있고, 이렇게 엑셀 파일도 불러올 수 있고, 동영상도 불러올 수 있는, 동영상을 불러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뭐 사과 하나 그림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과는 몇 줄이 됐나 이렇게 보니까 362줄이 됐네요. 이와같이 아스키 코드 값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 사과도 중간중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깨진 글씨입니다. 근데 16진수는 안 깨져 그대로 나타나죠. 이렇게. 네, 이번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화면 다이얼로그 화면을 이와 같이 디자인합니다. 디자인하는데 뭐 간단합니다. 사실은 버튼 뭐 1개, 이 종료 버튼은 기본적으로 있는 거니까 2개, 리스트 1, 2, 그 다음에 텍스트로다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것도 스타 텍스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변수를 그 데이터 변수를 추가하고, 이때 셀렉션 익스텐디드를 반드시 해라. 그리고 그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변수 추가하면 여기 변수가 들어온다. 그 다음에 작업은 어디서 하는가? 파일 버튼에 따닥 눌러서 여기서 다 한다. 불러왔을 때 어떻게 처리해라. 그냥 내려보겠습니다. 화면을 정지해 놓고 따라 하실 분을 위해서 천천히 내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컨텍스트 메뉴. 저장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해본 건데, 이렇게 하면 저장이 됩니다. 저장도 한번 그냥 내려보겠습니다. 저장할 때는, 텍스트 파일을 저장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장도 아마 왕초보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이게. 그냥 내려보겠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